늦은 밤 걸려온 전화 한 통. 그것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통화 후 누군가를 차에 태우고 영주를 떠난 택시기사 이 씨. 그리고 택시는 경상북도 상주를 향해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장소.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어두운 길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살려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길 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는 이곳에서 목숨을 잃게 된 것일까요? 네,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2003년 5월 23일 새벽에 경상북도 상주시 한 외진 마을의 밭둑에서 변사체가 발견이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영주에서 개인 택시 기사 일을 하던 40대 남성 이 씨로 밝혀집니다. 이 피해자가 이제 운영한 택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중소도시에는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교통편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종의 이제 장거리 콜택시의 형태로 지금 필요한 사람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뭐 몇 날 며칠 날 몇 시로 가는데 좀 나한테 와달라, 어디까지 좀 움직이자 이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미터기대로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복 요금. 왜냐하면 갈 때는 내가 뭐 손님이 타지만 올 때는 빈 차로 돌아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왕복 요금을 받고 운행을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이제 최상급 차량 택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택시를 그냥 길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탄다기보다는 이미 전화를 해가지고 약속을 한 그 마지막 손님이 지금 이 사건과 굉장히 연관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네. 네, 사건 당일 가족 행사에 다 같이 가자던 딸의 응석에 아빠는 일해야지 임마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웃으면서 나간 모습이 가족들에게는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움이 크게 느껴지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삼남매의 아버지로서 또 장거리 운전도 마다하지 않고 그저 뭐 악착같이 살아왔을 뿐인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연고도 없는 시골 마을에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됐어야만 하는지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을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늦게까지 택시 영업을 했던 피해자. 11시가 가까워올 무렵 손님을 찾던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마 이때 이 씨는 손님과 영주의 한 호텔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후 호텔 앞으로 간 택시. 이 씨는 그곳에서 전화를 했던 손님을 한참 기다렸는데요. 그러던 중 택시 일을 하던 조카를 만납니다. 조카에게 자신은 상주 가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피해자 이 씨.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핸드폰에 남아있던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손님과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10여 분 뒤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손님이 있는 곳으로 간 피해자.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손님이 될 남자를 태우고 택시는 영주를 떠났습니다. 늦은 시간, 정확한 목적지는 알 수 없으나 상주 어딘가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와 마지막 손님. 그러나 다음 날 23일 아침, 피해자는 상주 내소면의 외진 곳에서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논에 가다니까 사람이 쓰러졌더라고, 뚝 밑에. 이래 손을 대본게 숨도 안 쉬길래 뭐 겁이 나서 바로 올라가야 바로 숨겨야지. 2003년 5월 22일 밤 10시 58분 피해자는 상주로 간다는 손님의 전화를 받고는 영주시에 위치한 관광호텔로 이동을 합니다. 밤 11시 41분, 40분이 넘도록 손님은 호텔 앞에 나오지를 않았고 연락도 안 됐습니다. 그로부터 10분 뒤인 밤 11시 54분 피해자의 전화가 다시 울리죠. 취소된 줄 알았던 바로 그 손님이었고 처음에 호출한 관광호텔이 아닌 다른 장소로 피해자의 택시를 부릅니다.
5월 23일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피해자 택시는 영주시 시외 길목 LPG 충전소에서 가스 충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택시는 새벽 12시 55분 상주시에서도 가장 외진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8분 뒤인 새벽 1시 13분에 119에 이 피해자가 아무 말 없이 신고한 기록만 남겨져 있고요. 새벽 5시 50분 마을 주민에 의해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상주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주시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게 무지하게 외진 마을이라서 웬만하면 사실은 뭐 누구도 경유하지 않을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완전히 인적이 없는 곳이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가 운전하면서 신던 슬리퍼 한 짝, 저기 왼쪽 하단에 보이시죠? 네. 그리고는 이제 몇 미터 지나가서 평소에 착용하던 안경이 벗겨져 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택시에서 내려서 지금 이 물품들이 떨어져 있는 이 방향으로 시신이 발견된 곳까지 도주를 하다가 결국은 공격을 받아서 쓰러진 이후 사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 도구는 무엇으로 밝혀졌나요? 네, 범행 도구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창이 3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몸통에 있었고요. 직접 사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 이마에 묵직한 뭔가로 맞은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마도 무엇인가에 의해서 가격을 당해가지고 쓰러진 이후 얘기로 3군데를 치명적인 공격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최상급 차량이었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그 택시 하루 영업금이 좀 높지 않았을까. 혹시 소지하고 있는 걸 알고 그걸 노린 택시 강도 살인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보셨을 때는 이게 일반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과 좀 다른가요? 글쎄, 일반 택시기사 강도 사건이 종종 일어나죠. 네. 왜냐하면 이게 2003년도 사건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요금을 받았던 이제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보통 승객을 가장해서 뒷좌석이나 옆좌석에 얘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뭐 돈 내놔 이러면서 이제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 종류의 이제 시도를 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러기에는 지금 이분이 10만 원 정도밖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10만 원을 이제 훔치기 위해 가지고 자그마치 지금 영주에서 상주까지 이렇게까지 쫓아가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살인 행위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뭐냐? 더군다나 지금 살해하는 방식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손실을 유발하겠다, 이런 목적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도주를 했는데 보통 그냥 강도를 시도하다가 이제 뭐 피해자를 놓치게 되면은 사실 경계심이 들면서 뭐 어차피 지금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중단을 해야지 일반적인데, 굳이 이제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도망가는 기사를 쫓아가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서는 결국 머리를 가격해서 일단은 실신을 하기에 이르게 한 다음, 그러면 돈을 뺏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로 한 군데도 아니고 3군데씩이나 찌른 것은 죽이겠다는 의도가 없이는 이런 종류의 행위를 상상하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쭉 보면서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택시 기사님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택시 영업에 있어서 시간은 곧 돈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아무리 예약을 했더라도 40분이나 기다려서 손님이 오지 않으면 시간은 곧 금이기 때문에, 돈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손님을 태우러 이동을 해야만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이동하지 않고 또 다른 전화를 기다리고 그곳에 가서 또 태우고 이런 걸 보면 범인과 이 택시 기사님이 솔직히 이제 알고 있던 사이가 아닌가, 서로 둘만의 좀 뭔가 신뢰관계가 구축된 사이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상당히 설득력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제 택시 기사가 처음에 대기했던 장소는 관광 호텔이고 밤업소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 시간대에 손님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 그랬는데 약속을 어기고 전화한 사람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은 뭐 거절을 하고 다른 손님을 태워서 영업을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인데 예. 자그마치 그 시간에 40분씩이나 기다린 건 아마도 지금 이 마지막 손님과 면식이 아니면 그 전에도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기가 쉽겠는가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또 신기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피해자가 살해된 현장에서 택시가 사라진 겁니다. 시신만 있고 택시가 없어졌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마지막 그 손님이 이 택시를 타고 결국은 이제 사라졌다, 뭐 도주를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돈을 노리고 만약에 10만 원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라면 지금 아까 택시가 얼마였나요? 다이내스티인데 그러면 이 다이내스티를 팔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10만 원보다는 훨씬 많았겠죠.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에서 택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로서 처리를 한 지금 사건이 아닌 거예요. 본질적으로. 네. 피해자의 차를 훔쳐 사건 현장을 빠져나간 범인. 상주를 떠난 범인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렇게 사라진 택시는 85km 떨어진 안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4일 아침, 인근을 지나던 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택시는 이미 지역 주민에 의해 원래 있던 장소에서 한 차례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일인 23일 아침, 가게 앞에 열쇠가 꽂힌 채 서 있던 택시.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탓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데요. 키가 꼽혀 있기 때문에 난 그런 건 줄 알았죠. 술을 먹고 이제 모텔 가 잡는 줄 알았죠. 영주에서 상주, 다시 상주에서 안동까지. 그날 밤 택시가 움직인 거리는 총 168.4km. 범인은 왜 피해자를 살해하고 안동까지 도주한 것일까요? 자, 지역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지역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뭘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교수님. 하필 또 왜 이 지역을 다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맞아요. 이 피해자가 이 살해당한 장소만 해도 되게 외진 곳이에요. 그래요. 상주에서도. 그러면 상주에서 살지 않고서 상주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기를 모를 것이다. 그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만약 제가 범인이라면 굳이 제가 사는 동네에서 범행을 저지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동 지역도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은 게 굳이 80km나 되는 먼 거리를 직접 택시를 몰고 이동했다는 게 좀 그렇고요. 또 차에 키도 그냥 꽂아둔 채 놔뒀다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바로 아마도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뭔가 위장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고 아마도 범인은 영주 지역에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주에 만약에 사는 사람 같았으면은 사람을 그 야심한 시간에 죽였으면은 어쨌든 집에 갔겠죠. 네, 안동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상주 사람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상주의 그 외진 곳을 제3자는 외지인은 알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진 곳을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는 사실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는 것은 상주 사람은 아닌데 상주에 대해서 무지하게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안동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동 시내에다가 자재상가 앞에다가 택시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키를 꽂아놓고서는 이동을 했어요. 더 이상 차량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교통수단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택시를 세워놓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5분만 걸으면 안동역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다고 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중교통으로 어디론가 제3의 지역으로 이동했던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이제 의심도 하게 만들 정도로 이 지역이 좀 특별하기는 합니다. 막차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면 끊겼지만 안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로 갈
될 수 있는 바로 그 마지막 기차는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안동 그 역전 근처에다가 뭐 차량을 버리고서는 지금 서울로 청량리로 이동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까지가 가능할 정도로 이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제 지역이다. 도주 경로로서 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피해자의 택시가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택시 안에서 범인의 뭐 DNA나 혈흔 그리고 뭐 머리카락이나 지문 등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총동원해서 범인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글쎄 지문은 말이에요. 하나라도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같으면은 아마 뭔가 나왔을 것 같은데 2003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이제 9개가 나오기는 나왔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9개의 주인을 아마도 뭐 찾아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이제 어떤 이동 경로나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당시에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남아있는 흔적은 뭐냐. 차량 외부를 뭐 특이하게도 물걸레로 굉장히 싹싹 닦은 흔적이 나왔다고 해요. 정말?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동에다가 차를 세워놓고서는 열쇠까지 꽂아놓고 간 자가 그러면 차의 뭐 외부를 물걸레로 닦기는 언제 닦았느냐.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네. 궁금증을 유발을 하고요. 차량 내부와 외부를 굉장히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해가지고 단서가 사실은 확보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있었던 게 뭐냐. 의문의 전화번호. 예컨대 지금 범인이 피해자에게 맨 마지막에 전화를 해서 뭐 상주까지 가자. 이런 그 전화번호 정보는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입니까 또? 네네. 자, 우리나라가 통신기지국 하면 최고인데 그쵸. 당연히 이 범인의 전화번호를 추적한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결과는 어땠나요? 전화번호를 막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중전화번호다. 공중전화 번호가 당시에는 이제 착신과 발신 이 맞아요. 흔적이 모두 그래요, 남았다고 그래요.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화가 어디 있었느냐? 영주역 인근의 우체국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체국에 보통 보면 CCTV가 있죠, 있잖아요. 있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CCTV를 열심히 이제 분석을 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범인의 모습을 포착을 못했다고 해요. 이분 치밀한데? 네, 그러니까 사람 뭐 이 진짜, 지역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자다 이렇게 봐야 그럼 되겠죠. 일부러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뭐 동선을 짰다는 말씀이신가요? 와. 네, 그랬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CCTV 하나도 안 잡혔다는 게 지금 안동에서도 안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재상가 앞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범인이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게 뭐냐?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상주에서 안동까지 택시기사의 택시를 이제 탈취해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도주를 하잖아요. 네. 안동 역 앞에 이제 자재 상가까지.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아마도 조바심이 나서인지 모르겠지만 과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과속, 무인단속 카메라에 사진이 찍힌 장면이 범인이 찍혀 있어요. 네. 어머. 이게 17년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2003년도에 이제 저렇게 흔적을 남겨놓고는 증발을 한 겁니다. 어쨌든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우리는 예, 저 예. 사람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는 지금 요 사진에 이제 그 찍혀 있는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용의자를 특정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왠지 콧수염이 있어 보이고 턱수염도 있어 네. 보이고 안전벨트는 매고 있고 예. 체격도 좋아 네, 좋아 체격도 보이네요. 꽤 있어 보이고 당시에 2003년도에는 지금 저렇게 택시 기사 중에 안전벨트를 꼭 매고 다니는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때는 뭐 그렇죠. 벌금형이 없었나 보다. 2003년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저 벨트까지 멜 만한 이제 그 사람이다. 이게 이제 또 하나 특질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CCTV의 영상을 가지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2명의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용의자였던 피해자의 단골 손님 유 씨는 그는 상주시에서 영주시로 이사를 온 사채업자 출신으로 카지노에 빠져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피해자는 유 씨가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날이면 그에게 밥을 따로 사주거나 또 새로 짓는 집 시공을 맡길 정도로 두 사람은 친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은 좀 달랐습니다. 단골 손님 유 씨는요, 카지노를 이틀에 한 번 정도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갔었고요. 근데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서 콜택시 요금을 밀릴 때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 유 씨 때문에 소가리를 평소에도 많이 했다고 해요. 자, 더군다나 피해자의 택시 콘솔 박스에서 메모가 한 장 발견이 되는데요.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유 씨의 채무 영수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영수증이 뭐냐면 육 씨가 이제 다른 사람이죠. 누군 건지는 모릅니다. 정체모를 누군가에게 900만 원을 빌렸다가 유 씨가 갚았다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아니 교수님 좀 궁금해요. 이 영수증을 유 씨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 왜 피해자 이 택시 기사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유 씨가 돈을 빌리고 유 씨가 돈을 갚는 과정에서 아마도 택시 기사가 무엇인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가능성은 뭐 누구를 소개시켜 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보증을 쓰는 사람은 지금 이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았다라는 확인서를 사실 갖고 있어야 내가 채무가 사실은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같이 보관할 수는 있는 거죠. 네. 보증이군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900만 원 정도의 채무 영수증과 또 이 살해 동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유 씨에 대한 또 다른 의심 정황 같은 건 없었나요? 또 한 가지 뭐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 이제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잖아요. 예. 그 우체국 근처에 유 씨의 사무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는 사람은 우체국의 CCTV가 어디에 있고 사각지대가 어딘지 잘 알겠죠. 잘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유 씨의 알리바이를 확실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유 씨가 범인인 거 그렇죠. 맞지 않나요? 지금 정황상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어렴풋이 나온 그 이제 안동으로 가던 고속도로 상에서 찍힌 CCTV 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나온 영상에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유 씨가 그 CCTV 속 운전석에 있던 사람과는 모습이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체격이나 이런 게 너무 다르군요. 네. 그래서 용의선상에서 배제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용의자는 어떻게 특정됐을까요?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이 사건 현장 근처에서 사진 속 범인과 꼭 닮은 손님을 태웠다는 택시기사 제보가 들어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날에 새벽 1시경 마을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내렸다는 의문의 남자. 이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펼친 경찰은 그 마을과 연고가 있는 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는 피해자가 살해당한 마을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한 김 씨였습니다. 김 씨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사건 다음 날 안동, 영주를 거쳐서 서울로 이동한 것을 확인했고요. 국과수 분석 결과 범인 사진과 귀, 입모양, 아래턱 형태가 유사하다는 결론까지 나왔어. 아니 지금 이동 루트만 보면 네. 김 씨가 범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검거가 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거의 이제 체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당시에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네. 명의가 도용이 돼가지고 휴대전화가 사실은 내가 쓴 게 아니다. 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내가 전화한 게 아니다라고 잡아띈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증거는 뭐 그렇다고 칼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직접 증거를 확보를 못한 나머지 사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는 체포하기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형사 말로는 김 씨가 참 좀 의심스러운 것은 틀림이 없었다. 예.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는데 예. 문제는 거기서 거짓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궁금해요, 네. 또는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지금 숨겨야 한다. 거짓말하고 최소한 있다. 두 개의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사실은 직접 증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김 씨에게 무게가 좀 더 쏠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아까 김 씨가 출소한 이후에 교도소 동기들이 자주 드나드는 식당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식당에 왔던 이제 손님들 중에 일부는 당시에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돈을 편취하는 이런 종류의 일들을 꽤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협박을 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루머의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준비한 루머는 이겁니다. 사실 CCTV 속 범인의 얼굴은 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반쯤 맞고 반쯤 틀린 이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아까 이제 CCTV에 운전석에 있는 사람의 영상이 잡혔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CCTV의 그 상태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그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네. 수염이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약간 이 어두컴컴하잖아요. 맞아요. 입 주변이. 그래서 이제 수염이 있는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문제는 최신 기술로 지금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카메라 영상에서 음영으로 나온 것이 수염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럼 음영은 뭐냐? 다이내스티 차량의 핸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CCTV에서 이제 그 불빛이 확 번쩍하니까. 조이면은 예. 그러면 뒤에 이제 음영에 그림자가. 이제 그 흔적들이 남을 수도 있는 데다가 문제는 이제 또 이 사람이 굉장히 근육질로 탄탄한 체형이다. 뭐 이렇게 이제 판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인이 사실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 이제 과학기술이 더 발전을 하면 이 보건기술도 발전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그럼 아마 범인을 좀 더 특정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자, 제가 준비한 루머는요. 식스센스급의 반전 루머입니다. 아, 그래요? 네. 범인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원래는 이런 루머가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들고 쫓아간 사람이 하나 있을 것이고 돌을 들어서 머리를 내리찍은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럼 얘기를 든 그 한 손으로 돌까지 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리찍는 건 생각보다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지죠. 높지가 그렇죠.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진을 확대한 거죠, 지금. 확대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운전석 뒤에 그러면 운전석 그 옆에 뒤에 비스듬히 그러면 뒷창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뭔가 가려져 있죠. 지금 만약에 거기에 네. 누군가가 없었다면 진짜 이렇게 그냥 뚫려있는 맞아요. 창이죠. 그 뒤에, 다른 창처럼 그렇죠. 이렇게 다 유리창이, 보일 텐데. 네, CCTV의 빛이 이렇게 확 투사가 돼야지 되는 유리창에 그럼. 지금 뭐가 차단이 돼 있는 영상이 보이시죠? 그러니까요. 예, 뭐가 가려졌기 네, 때문에 가려져 저렇게 있어요. 가려졌기 때문에 빛이 예. 통과를 못한 겁니다. 그럼 저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와, 지금 이제 루머가. 영상 기술이 이제 좀 중요하다. 더, 예. 네. 영상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면 아마도 상당 부분 이제 물체와 물체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두 명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은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수사해야 되지 않느냐. 예. 네. 그리고는 아마도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느라고 수사가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애초에. 예. 그럼 그 두 사람이 다 범인이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때는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틀림없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제로 보인다. 네. 굉장히 속상한 건 피해자의 가족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이렇게 17년을 살고 있는데 범인은 혹시나 이 사회 어딘가에서나 맘 편히 살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저렇 혹시 제보가 가능하거나 네. 뭔가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셀러도 연락을 꼭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김보민 아나운서 말씀에 더하여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딘가에 살고 계실 겁니다. 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러나 언젠가는 당신들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당신들은 잡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오늘도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2년, 3년 후에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피해자 가족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네. 자, 오늘 영주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수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